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GTX-D 노선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성난 민심에 놀란 국토부가 GTX-D 노선을 여의도 용산으로 확대하는 검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민들은 여전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 3주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GTX-D. 과연 김포 시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묘안이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그리고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토부가 GTX-D를 여의도를 거쳐서 용산까지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노선이 나왔을 때도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GTX-B 노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 있는 김포, 부천 간 노선에 비하면 일정 부분 노선이 확대됐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좀 새로운 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김부선이 아니라 GTX B 노선을 이제 공유를 해서요. 여의도 용산까지 GTX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국토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B 노선을 환승해서 이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GTX를 타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편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철로를 공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김부선에 하더라도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을 해서 여의도 그리고 용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노선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체감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림없는 소리다,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 안 김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저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김포시가 2019년도에 그 김포시 사회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답변의 비율이 교통에 대한 불만족이었어요. 경기도 평균 교통에 대한 불만족이 한 33% 정도 나오는데요. 네.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불만족의 지수가 김포시의 62% 정도가 교통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미 2배가량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경전철을 이용해서 김포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서울로 진입을 하는 그것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특히 2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광역교통망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비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현재 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철을 이용할 때 약 96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네. 편도에. 그럼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경기도민들이 전철을 이용할 때 평균 소요 시간이 66분이에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주 만에 GTX-D 노선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국가철도망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고 아주 신중한 국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단축 노선이 미리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내놨다가 3주 만에 국토부가 다시 연장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GTX-D 노선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을 거쳐서 하남으로 있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혜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김부선으로 축소가 되면서 각 지역에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네네. 김포를 비롯해서 검단 신도시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이르기까지 인천에서 또 요구한 Y자 노선 때문에 영종, 청라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각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권의 반발, 지역 주민들의 시위, 강한 반대로 인해서 국토부가 3주 만에 다시 연장안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덧붙여서 또 하나 논란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국토부 직원 녹취 파일인데요. GTX-D 공청회는 립서비스다. 나중에 행정소송 걸어라. 비싼 변호사 써라. 창릉 신도시는 자기네 부서도 모르게 위에서 뚝 떨어졌다. 등등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김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GTX-D 노선을 바라보는 그 국토부의 시선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현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을 했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또 수렴을 했느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니까 따르라라고 하는 시혜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직자의 자세가 전환이 됐죠.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의 변화를 국토부 직원이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특히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당연히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어떤 그 수렴성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대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의 한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 국토부 직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지금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부 전체의 어떤 신뢰도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지금 방금 이 교수님이 이제 객관성, 투명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주무관의 발언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국토부 주무관은 이제 엄중 경고를 받고 해당 직무에서 지금 배제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김포 검단 주민들은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고 불난집에 지금 기름을 붓는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아니한 현실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와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자기네 뜻대로 입맛대로 이제 확정을 시켜놓고 공청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통과 의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 볼 수 있는 발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청회가요, 각 지자체의 공청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한 2주 전에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는데요. 하루 만에 통보해주는 그야말로 불통 일방적 행정을 국토부가 했다 보는데요. 이런 국토부의 일련의 행위는 정부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여의도 용산 연장조차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또 다른 립서비스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건 새로 나온 대책조차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겠죠. 오히려 반발만 더 살 텐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런 안을 내놓은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육지책이겠죠. 특히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이 정도로 강하게 정치권을 통해서 표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또 정치권이 또 발빠르게 시민들의 대응에 대해서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GTX D 노선에 있어서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공청회를 통해서나 국토부의 입장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GTX D 노선이라고 하는 그 노선 안보다는 그 노선을 부천까지만 이용을 하고 부천에서 광역급행철도 B 노선이죠. 송도에서 출발해서 가는 노선, 그 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와 용산까지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번만 환승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 또 강남으로 가는 것 역시 지하철 7호선을 이용을 하면 강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이나 김포 시민들 입장 또 계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동 시간에 대한 것과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동 시간이 현재도 약 53분이면 강남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GTX D 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약 56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더 걸리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GTX D 노선을 부천까지 이용하고 환승을 해서 강남까지 가는 7호선을 이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을 건립하겠다라고 주민들께 설득을 구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이미 우리 김포로부터 하남까지 가는 그
김하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하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것을 경기도와 김포시가 검증을 했을 때 BC 분석이 1.0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충족을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국토부의 입장이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여전히 아니한 판단에서 나오는 거다. 아니면 뭐 어떤 예산이나 좀 현실적인 고민을 국토부가 분명히 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관료적 마인드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료적 마인드. 여전히 아니한 현실, 인식 그리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는 이제 정해진 틀이죠. 전체 54조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탁상 공론을 통해서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기본적 한계가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김포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를 그리고 해법을 고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부의 GTX 비노선을 공유하겠다는 안은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네.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극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워낙 이렇게 주민 반발이 크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도 이에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일찌감치 연장을 외쳤고요. 당장 이낙연 전 대표도 18일 오전에 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기도 했죠. 이렇게 유력 대권 주자들이 뛰어들었다는 것, 이 GTX-T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GTX-D 노선이 반영이 전혀 안 돼야 이제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대선 공약으로서의 효과는 굉장히 좀 떨어질 텐데 어쨌든 대선에 관심이 있는 대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다양한 주제를 정책 의제로 개발해내고 그것을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본인의 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포 또 검단, 계양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철 GTX-D 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낙연 대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시장은 이미 GTX-D 노선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도 또 이미 김포에서 있는 골드라인 그걸 또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다양한 정치권에서의 릴레이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소된 GTX-D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산됐을 경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올 6월에 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확정 이제 고시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GTX-D 노선이 강남으로 연결되는 원안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검토 사업이라도 포함되면은 좋겠지만은 GTX-D 노선과 B 노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GTX-D 노선의 강남 연결은 대선 주자의 공약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네.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GTX-D 노선을 이제 풀어나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GTX-D 같은 경우는 인천 주민들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Y자 노선을 요구했고 현재 민주당 당대표가 인천의 지역구를 둔 송영길 대표잖아요.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는 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져요. 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당초 경기도에서 요구한 원안을 그러니까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결하는 원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SNS 통해서 여러 번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역시 GTX-D 노선에 대해서 수도권 서부권의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전향적 검토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요 한 6명의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원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로 취임한 김부겸 총리 역시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GTX-D 노선에 대한 수정을 당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김부선은 안 된다.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 전직 시장이었었죠. 네. 그래서 인천 시민들에 대한 의견 또 인천시 교통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박하게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검단을 비롯해서 인근 본인이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계양구 주변으로 있는 인천 서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쪽 지역의 인구가 대단위로 입주가 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대권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인 역시 전직 인천시장으로서 또 현직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김부선이 아니라 GTX 디노선 원안대로 적극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죠.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GTX-D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전향적인 검토라는 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원안 고수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국토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그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될지 만약에 논리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책임 안 진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원안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남아있는 6월에 이제 확정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그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주민들과 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원안이 아니더라도 플러스 알파의 뭔가 대안은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전향적 검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원안 사수에 지하철 5호선 연장까지 김포 시민들이 지금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는데요. 특히 김포 지역 국민의힘 측에서는 5호선 연장에 더 현실성 있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가능할지 어떤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김포 시민들의 불편, 분노를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D노선에 강남 연결하고 또 5호선 연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하나도 못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포 지역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5호선 연장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을 좀 따지기에는 좀 어렵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지옥철을 방불케 하는 김포 골드라인 이 열악한 김포의 대중교통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TX 원안 사수 덧붙여서 5호선 연장까지 이 둘 다 가능할지 어떤 게 더 현실적일지 좀 저울질을 해보죠. 네, 둘 다 만만치 않은 안건들이긴 하지요. 그리고 GTX D노선은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고 또 5호선 연장에 대한 것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전부터 2019년도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비전 2030 발표를 할 때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좀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한 것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고 이게 거리가 구축하는 거리가 24km밖에 안 되고요. 예산도 2조 가량밖에 소요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 GTX D노선의 경우에는 건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런 면들을 봤을 때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현실적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해서 나라의 중장기 국책 사업을 수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국토부의 주장은 이거예요. 빚값이 모자랐기 때문에 GTX-D를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인데 이게 어디까지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어디까지는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경제성 따져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또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담보가 돼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요즘은 경제성 플러스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성이 우선이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서부 수도권 내 특히 이제 김포라든지 또 우리 고양 또 서부권 지역에 있는 계양, 서구 이런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광역 교통망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 용산으로까지 노선이 확장되는 걸 검토하고 있는 GTX-T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